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4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52분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 필사를 마치고 밥을 먹고 어제 무좀으로 인해서 발에 염증이 생긴 약도 먹고요. 발에 염증이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몸이 아마 지금 좀 몸에 이상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뭐 오늘 바람이 불어요. 날씨는 많이 풀렸는데 정견이 데리고 저기 산책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정견이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산책 다녀오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 내 안의 유인원 미디어북 하겠습니다. 이제 3장 들어갈 차례인데요. 3장 섹스 카마수트라 영장류. 유별나게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이종은 더 높은 동기를 살피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자신의 기본적인 동기를 무시하니라 그만큼의 시간을 보낸다. 이종은 모든 영장류 중에서 가장 큰 뇌를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페니스의 크기도 가장 크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데이먼스 보리스, 털없는 원숭이를 지은 분이죠. 자, 그 다음에 태평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읽을 줄 모르는 친척인 즐거운 사촌 보노보와 한 핏줄임을 느끼며 그들이 있어서 삶에 감사하게 된다. 앨리스 워커. 무슨 뜻일까요? 자, 139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북. 침팬지와 함께 지내는 데 익숙한 동물원 사육사가 처음 만난 보노보로부터 키스를 받았다. 침팬지의 경우 키스는 성적인 것보다는 그저 친밀감을 표시한다. 그런데 그 사육사는 보노보의 혀가 자기 입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끼고 기겁을 했다. 예, 많이 놀랬겠네요. 혀를 사용하는 키스는 완전한 신뢰를 나타내는 행동이다. 그렇죠. 연인들끼리나 하는 행동이죠. 혀는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이며 입은 가장 빨리 해를 미칠 수 있는 채광이다. 이 행동은 상대방을 음미할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침과 세균과 바이러스와 음식물을 교환한다. 오늘날 10대들이 키스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주둥이를 붙이고 껌을 교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프렌치 키스는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던 데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한다. 어미 유인원은 실제로 씹은 음식물을 툭 튀어나온 아랫입술에서 새끼의 벌린 입속으로 넣어 먹인다. 바로 이때 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렌치 키스는 보노보가 보여주는 인간에 가까운 행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다. 예. 내가 대학생들에게 보노보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그들은 지직은 듯이 조용해진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성관계 중에서도 두 어린 수컷이 혀를 사용해 키스하는 장면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는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서로 상대방의 입에다 크게 벌린 입을 갖다 대고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은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어떤 할리우드 배우도
이 어린 유인원들과 같은 열정적인 연기를 보여주진 못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는 곧바로 자연스럽게 장난이나 쫓고 쫓기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먹다가 섹스를 하거나 섹스를 하다가 장난을 치며 놀거나 털고르기를 하다가 키스를 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다. 나는 수컷 한 마리가 올라타서 짝짓기를 하는 동안 암컷이 먹이 채취를 계속하는 광경도 보았다. 보노보는 섹스를 아주 진지하게 여기지만 강의실을 가득 메운 대학생들은 그보다 더 진지한 관심을 보인다. 인간은 섹스를 사회적 삶과 따로 분리해 생각하거나 최소한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보노보 무리에서 섹스와 사회적 삶은 서로 완전히 뒤섞여 있다. 무화과잎 가로 열고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가 국부를 가리는데 사용했고 그림에서도 국부를 가리는데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옮기니 무화과 잎의 효과는 억제할 수 없는 성적 호기심뿐이라는 사실은 인간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남근 선망. 내 컴퓨터에 도착하는 스팸 메일 중 약 절반은 평상시에 숨겨두어야 하는 신체 일부의 확대에 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남성성의 크기와 팽창에 관해 남자들이 갖고 있는 강박관념은 농담의 끝없는 소재일 뿐만 아니라 뱀장사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어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숭배물로부터 두꺼운 시가를 물고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도처에서 발견한 남근 상징에 이르기까지 페니스는 자체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해져 왔다. 데이먼스 모리스가 1960년대에 털 있는 원숭이와 털 없는 원숭이를 직접 대비시켜 충격을 불러일으켰을 때 페니스의 크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지구상에서 걸어다니는 영장류 중 가장 섹시하다고 묘사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모리스가 우리의 자아에 줄 큰 상처를 완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거론한 것이었다. 중요한 한 영역에서만큼은 최고라는 이 말보다 남자에게 더 듣기 좋은 소리는 없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보노보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리스가 우리에게 섹스의 챔피언 벨트를 선사한 행동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도 우리는 최고가 아니다. 깨어있는 유인원의 발기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보노보의 물건은 대부분의 남자를 주눅들게 만든다. 보노보의 작은 몸 크기를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보노보의 페니스는 두께가 얇고 완전히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 발기했을 때 눈길을 끄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컷이 종종 페니스를 위아래로 흔들 때면 더욱 그렇다. 페니스를 위아래로 요동치게 하는 이 능력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인간보다 몇 배나 더 큰 고환이다. 침팬지와 마찬가지로 고환이 큰 이유는 여러 수컷과 관계하는 암컷에게 자기 정자를 수정시키기 위해 정자를 많이 생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컷의 생식기도 이처럼 인상적이지만 암컷의 생식기는 더욱 눈길을 끈다. 침팬지나 보노보 모두 암컷은 생식기가 크게 부풀어 있다. 이것은 고릴라나 오랑우탄 암컷에게서 볼 수 있는 약간 부풀어 오른 음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축구공만한 크기로 엉덩이에 달려있고 주위에 있는 수컷들에게 준비가 되었다고 알리기 위해 밝은 분홍색을 띠기도 한다. 크게 부풀어 오른 이 부위는 음순과 크리토리스로 이루어져 있다. 보노보의 크리토리스는 인간이나 침팬지보다 더 크게 발달해 있다. 젊은 암컷은 크리토리스가 작은 손가락처럼 밖으로 비쭉 나와 있고
나이가 들면 주변의 부풀어 오른 조직 위에 조직 속으로 묻히게 된다. 이러한 해부학 지식을 알고 나면 암컷이 정상위를 좋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수컷은 뒤에서 올라타는 옛 방식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암컷은 종종 등을 대고 드러누워 다리를 벌린 채 수컷을 유혹하거나 수컷이 다른 자세로 달려들면 재빨리 이 자세로 바꾸곤 한다. 동물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눈길을 끄는 유인원의 큰 생식기에 깜짝 놀란다. 한 여성은 오 세상에 내가 본 게 머리통이야? 라고 말했다. 커다란 핑크빛 엉덩이보다 수컷의 흥분을 자극하는 것도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괴상하거나 추하게 보이진 않지만 거추장스럽다는 단어가 떠오른다. 생식기가 크게 부풀어 오른 암컷은 제대로 앉을 수도 없다. 그들은 어색하게 엉덩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킨다. 그리고 다른 것들의 발달과 함께 생식기가 크게 성장하는 사춘기 무렵에 이 거추장스러운 부위를 다루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부풀어 오른 조직은 연약하여 조금만 긁혀도 피가 나지만 금방 낫는다. 전족이나 굽이 높은 뾰족 구두 같은 인간의 문화적 발명품처럼 이것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값비싼 대가처럼 보인다. 그러게요. 이 여성들이 인간도 여성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값비싼 대가들을 치르죠. 네. 뭐 브래지어를 꽝 매는 브래지어를 한다거나 속옷 팬티도 그렇고 아니면 킬힐이라 해서 아주 높은 힐로 신고 다니면서 뒤뚱뒤뚱 걷잖아요. 그게 다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이죠.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 암컷들은 이런 수컷의 매력을 끄는 게 본성입니다. 인 것 같습니다. 네, 유인원들의 암컷들 말입니다. 네. 이 보노보나 침팬지의 암컷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고, 자, 보노보의 크리토리스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보다 작은 인간의 크리토리스가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크리토리스는 무엇에 소용이 있을까? 우리에게 크리토리스는 필요한 기관일까? 이 작은 기관이 남자의 젖꼭지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배우자와의 유대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쾌락의 원천이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론이 난무한다. 첫 번째 가설은 여성은 누가 문을 두드릴 때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므로 섹스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크리토리스를 진화의 멋진 사고라고 부른다. 두 번째 가설은 크리토리스가 섹스에 즐겁게 탐닉하도록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려고 발달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추구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성욕을 가정하고 있다. 서로 상반되는 이 두 견해는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서로 반대되는 이데올로기들과 궤를 같이 한다. 인간의 문화에도 특히 저쪽 이슬람 문화에 보면 여자에게도 할례를 시키잖아요. 그 크리토리스 음순을 제거하는 그런 짓을 하는데 이 논쟁의 주제 크리토리스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알기에도 성감대잖아요. 성감대니까 성을 탐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또 아침에 약을 또 먹었더니 또 좀 정신이 또 그것도 좀 혼미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제 잠을 좀 많이 자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명상도 좀 하고 해서 어저께 오후보다는 좀 난데 그래도 좀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큰일인데 이거. 생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서 단순히 우연에만 맡겨둘 수 없다. 모든 생물학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수컷뿐만 아니라 양성 모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동물들은 모든 선택을 고려한다.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 과학자들이 수컷에게 정관절제술을 실시하여 붉은 어깨 검정새 개체군의 크기를 조절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불임이 된 수컷과 한 둥지에 사는 암컷은 무정란을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알은 유정란이었다. 암컷들이 정관절제술을 받지 않은 수컷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의미이다. 동물계는 이처럼 성적인 모험을 즐기는 암컷들로 남천하고 인간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조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요. 통계조사에서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죠. 네. 행동 측정에는 통계조사가 그다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계조사에서 여성의 성생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성은 진실을 잘 말하려 하지 않는다. 불편하시겠어요? 여성 독자들께서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성은 은밀함과 어떤 감춤을 좀 미덕으로 하고 있죠. 여성이 너무 뭐랄까 솔직해도 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우리에게는 여성이 진실을 털어놓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잘 알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가짜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시키고 물어보면 그런 장치 없이 대답한 여성들에 비해 성경험을 나눈 남자의 수가 2배나 많이 나온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실제 성경험은 통계 자료보다 훨씬 비슷하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예. 수컷에게 생식은 암컷보다 훨씬 시간이 덜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성은 성적 취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종도 그렇지만 그 밖의 여러 종에서도 모든 성행위가 새끼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즐거움과 이완, 일체감과 유대, 그리고 내 보노보들이 구겨진 관계를 반반하게 다루기 위해 매일 하는 성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다른 용도를 생각한다면 섹스가 남성에겐 기원이고 여성에겐 고된 일이란 빅토리아 시대의 주장은 다소 시야가 좁은 가정에 바탕한 것이다. 만약 섹스가 일반적으로 사랑과 신뢰와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공통되는 영역이다. 그렇죠. 사랑과 신뢰와 친밀감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걸 이제 그런 감정을 강제로 느끼고 싶어 하면 범죄가 되는 거죠. 그게 강간이고. 그래서 섹스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명하게도 바다가 허락하는 한 되도록이면 빅토리아 여왕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려고 한 프랑스 사람들은
이러한 대체 가치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냈다. 섹스는 백앤머리 화해라고 부르고, 섹스가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능력은 성질 사나운 여성을 성적으로 굶주렸다고 하는 삐딱한 표현에 담겨 있다. 예, 이건 뭐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적으로 굶주려 있다. 성욕구에 불만이 있다. 해소하지 못했다 하면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섹스와 성욕은 평일이 시작되면 잠복해야 한다. 사회적 영역과 성적 영역 사이를 분명하게 가르는 것은 인간에게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 경계가 완벽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하녀가 흔히 요리나 빨래 외에도 다른 봉사를 제공했고, 현대 사회에서는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이 만연하는 사무실에서 로맨스가 꽃을 피운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주식 중개인이 스트리퍼와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예외가 아무리 많더라도 대체로 사회적 영역과 성적 영역은 별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죠. 별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계속 수시로 침범하고 있죠. 서로 마치 권투 복싱에서 잽을 날리는 것처럼 가볍게 성적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계가 절대로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모든 포유류에게 자연적인 어미의 보호뿐만 아니라 아비의 보호도 필요한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 사회에는 핵가족이 있는 반면 유인원 사회에는 핵가족이 하나도 없다. 침팬지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섹스를 삼가할 필요가 있는 유일한 경우는 서열이 높은 침팬지의 시샘을 받을까 걱정할 때뿐이다. 그래서 덤불 뒤쪽에서 몰래 만나 관계를 맺거나 무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밀회를 즐긴다. 이러한 행동은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우리 욕구의 불의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섹스가 긴장의 원인이 된다면 성행위를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인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행위 자체를 감출 뿐만 아니라 성욕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가리기까지 한다. 보노보에게는 이러한 것을 거의 볼 수 없다. 종종 보노보를 보고 성적으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프라이버시와 억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방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젠체하지도 않으며 경쟁자와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것 말고는 어떤 억제 동기도 없다. 젠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튕긴다는 거겠죠. 튕긴다. 두 보노보가 교미를 하면 가끔 어린 것이 그들 위에 올라타 그 행위를 자세히 관찰하곤 한다. 혹은 또 다른 어른 보노보가 나타나 부풀어 오른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어느 한 마리 몸에다 대고 누르면서 쾌락에 함께 동참한다. 섹슈얼리티는 이처럼 종경쟁취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대상이 된다. 암컷이 사방이 탁 트인 땅 위에 누워 자위를 하더라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암컷은 발가락을 외음부 위에 대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만 발로는 그 일을 하면서 손으로 자기 새끼의 털을 골라주기도 한다. 보노보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일상이네요. 일상 그냥. 네. 데이먼스 모리스는 다른 영장류와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으로 페니스 크기뿐만 아니라 오르가즘을 느끼는 능력도 꼽았다. 그러나 지지 러빙으로 알려진 격렬한 성행위에 몰입한 암컷 보노보들을 본 사람이라면 모리스의 이 주장에 강한 의심을 품을 것이다. 두 암컷은 크리토리스를 서로 격렬하게 비벼대면서 이빨을 드러내 웃는 표정을 짓고 흥분의 비명소리를 내뱉는다. 암컷들은 자위도 자주 하는데 거기서 뭔가 얻는 게 없다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성행위의 절정기에 심박동이 빨라지고 자궁이 급격히 수축하는 경험을 하는 종은 우리뿐만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다. 마스터스와 존스는 인간의 성욕에 관한 연구를 한 것으로 유명한데 짧은 꼬리의 원숭이는 인간의 오르가즘에 대한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보노보를 대상으로 이와 똑같은 연구를 시도해 본 사람은 없지만 보노보가 이 시험을 거뜬히 통과하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섹스를 주제로 한 꽤 흥미로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학회를 주최한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인류학자들이었다. 그들은 현실은 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말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다고 믿었다. 나는 그 학회에 참석한 몇 안 되는 과학자 중 한 명이었는데 원래 과학자란 정의상 말보다는 사실을 믿는 부류이다. 그러니 그 학회가 순탄하게 굴러갈 리가 없었다. 한 포스트 모던 학자가 만약 어떤 언어에 오르가즘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면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성적인 절정감을 경험할 수 없다고 주장했을 때 결국 문제가 불거졌다. 과학자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종족은 똑같은 생식기와 똑같은 생리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 경험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른 동물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성적 쾌락이 언어적 성취라는 개념에 분노한 우리는 산소라는 단어가 없는 사람들은 숨도 못 쉬겠네 라는 짓궂은 질문이 적힌 쪽지를 돌리기 시작했다. 모리스가 인간만이 지닌 특징이라고 마지막으로 꼽은 것은 문명화된 사람들의 분별력을 증명해준다는 체위이다. 정상위는 우리 종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체위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진보한 체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우리 뒤에도 성행위의 진화가 수백만 년간 더 계속될 것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성행위를 다른 동물의 성행위와 구별하려는 시도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우리에게 성행위를 자극하는 호르몬과 이 특별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해부학적 특징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만이 특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성행위를 하는 방식은 말의 방식과 다르지 않으며 거피라는 열대어가 하는 방식과도 다르지 않다. 생식기가 앞쪽에 달려 있으니 자연 선택은 당연히 정상위를 선호하게 되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러한 체위와 짝짓기를 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보노보라는 특이한 이름을 지어준 과학자들은 그들의 짝짓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는 그러한 주제를 거론하기가 적절치 않은 때였다. 에두아르트 트라치와 하인츠 헤크는 라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침팬치는 캐눔 가로 열고 개처럼 보노보는 호미눔 가로 열고 사람처럼 가로 닫고 짝짓기를 한다고 표현했다. 보노보는 정상위를 아주 쉽게 하고 그 밖에도 많은 체위를 소화할 수 있다.
보노보는 고대 인도의 힌두교 성전인 카마수트라에 나오는 모든 체위를 알고 있으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체위도 보여준다. 예컨대 둘 다 발로 나무가지를 잡고 거꾸로 매달린 채 하는 체위도 있다. 그렇지만 얼굴을 마주보는 정상인은 보편적 체위라는 점과 감정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자세한 비디오 분석 결과 보노보는 상대방의 얼굴과 소리를 주시하면서 상대의 반응에 따라 삽입이나 비비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상대방이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면 둘은 곧 떨어진다. 보노보는 상대의 경험에 아주 예민한 것으로 보인다. 보노보는 다양한 체위로 성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상대하고도 할 수 있다. 이들 앞에서 성행위가 오로지 생식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나는 이들이 벌이는 성행위 중 4분의 3은 최소한 직접적으로는 생식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성끼리 할 때도 많고 암컷이 임신할 수 있는 배란 주기와도 상관없이 성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또 프렌치 키스뿐만 아니라 수컷들 사이에 종종 볼 수 있는 펠라티오 가로 열고 남성 성기에 대한 오럴 섹스 옮기니 가로 닫고 펠라티오와 성기 마사지를 비롯해 생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성행위도 많이 일어난다. 한 수컷이 등을 쭉 펴고 다리를 벌린 채 발기한 성기를 다른 수컷에게 내밀면 다른 수컷은 손으로 그것을 살짝 감싸지고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애무한다. 수컷 사이에도 지지 러빙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을 엉덩이 비비기라 부른다. 두 수컷이 네 발로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와 음낭을 맞대고 서로 비빈다. 이것은 두 보노보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하는 가벼운 인사에 해당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로 페니스를 맞대고 비비는 것은 암수의 정상적인 성행위와 비슷한데 수컷 하나가 등을 땅에 대고 누운 가운데 다른 수컷이 그 위에서 왕복 운동을 한다. 두 수컷 모두 페니스가 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페니스끼리 서로 맞닿는 상태에서 비비게 된다. 나는 수컷끼리의 성행위에서 사정이 일어나는 경우나 학문 성교를 시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동물원의 보노보나 야생 보노보 무리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목격되었다. 다만 페니스 펜싱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자연 서식지 연구에서만 보고되었는데 두 수컷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나무가지에 매달린 채 마치 서로 칼을 부딪히듯이 페니스를 맞대고 비비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다양한 성행위는 정말로 놀랍지만 보노보의 공적인 측면을 위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일부 저자와 과학자는 너무나도 거북하고 불편한지 수수께끼 같은 말로 그러한 행동을 표현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극장에서 X등급으로 분류되어 마땅한 보노보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애정이 아주 넘친다고 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특히 미국인은 섹스라는 단어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길 꺼린다. 그들이 발표하는 학회에 참석하면 마치 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베이커들의 모임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보노보의 이러한 풍부한 성행위는 어른 이성 간의 교미만 진정한 성행위로 간주하는 연구 태도로 인해 가소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자세로 일관하면 보노보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중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섹스의 의미를 좁게 정의하려고 시도했을 때 법정은 그러한 생각이 잘못임을 지적했다.
이처럼 섹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와 그러한 행동을 하건 상관없이 패팅과 오럴 자극을 포함해 성기에 대한 의도적인 접촉을 두루 일컫는 말이라는 걸 감안하면 보노보의 다양한 성행위를 무시하는 태도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섹스에는 키스나 신체의 일부를 도발적인 방식으로 노출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데 1950년대 부모들이 섹시하게 엉덩이를 흔들어댄 엘비스를 싫어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나 자신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길 좋아한다. 과학적인 대화에서 점잠 빼는 표현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병리적이라 할 만큼 섹스를 밝히는 동물이 보노보라는 인상을 주었다면 보노보의 성행위가 놀랍게도 우리보다도 훨씬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보노보도 늘 섹스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만 한다. 상당수의 접촉은 절정의 순간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서로 상대를 어루만지고 시시덕거리는 것으로 그친다. 평균 교미 시간 역시 14초 정도로 사람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나게 짧다. 다시 말해서 끝없는 랑교 파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짧은 성적 접촉은 사회생활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호색적인 동물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 네. 재밌네요. 우리는 인간은 그에 비하면 보노보에 비하면 상당히 섹스를 타부시하기 하는 경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이 지금 몽롱하네요. 또 서서 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아이고
이리 와. 예,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1조 양성애자 보노보. 이 동성애 양성애 문제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생물학적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소수자들에게 차별을 하거나 하는 건 근본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성애자 보노보에게는 이러한 모든 성행위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가? 왜 그러한 행위에 집착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이상해 보일지 모른다. 마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양. 하지만 생물학자들은 섹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왜 섹스를 하게 되었고, 섹스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으며 생식을 하는데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생각한다. 예컨대 왜 우리는 그냥 스스로를 복제하지 않는가? 클로닝은 당신과 나처럼 오래 살아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이 입증된 유전 설계를 다른 개체의 불완전한 유전자와 뒤섞지 않고 그대로 복제하는 이점이 있다. 성도 없고 모두 똑같이 생긴 사람들로 가득 찬 놀라운 신세계를 상상해보라.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바람을 피운다고 수군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도 없을 것이고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에 대한 글이 잡지에 실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유욕의 죄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사랑에 빠지는 일이나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나 대중적인 섹스 심벌 스타도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매우 효율적인 사회일지는 모르지만 아주 따분한 세상이 될 게 분명하다. 다행히도 유성생식의 결점은 장점으로 충분히 보충하고도 남는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생식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동물들이 입증해 주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키우는 식물에 붙어있는 진딧물을 한 마리 잡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라. 반투명한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어미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진딧물은 대개 자신을 복제하여 번식한다. 그러나 가을이나 겨울처럼 환경이 나빠지면 이 방법은 별로 좋지 않다. 클로닝 방법으로는 임의적으로나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제거할 수가 없다. 클로닝 방법으로는 임의적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제거할 수가 없다. 돌연변이 대부분은 생존에 불리한 것이다. 해로운 돌연변이가 전체 집단 내에 축적되면 결국 개체수가 급감하게 된다. 그래서 진딧물은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의 유전자를 섞는 유선생식으로 전환한다. 유선생식을 통해 태어난 새끼는 대개 더 튼튼한데 잡종개나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순종보다 더 건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근친교배는 많은 세대가 흐르다 보면 개체군 내에 유전적 결함이 점점 더 많이 누적되어 클로닝과 비슷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유선 생식을 통해 유전자들이 뒤섞여 태어난 야생형의 장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야생형은 기생충의 진화에 대응할 수 있어서 질병에 더 강하다. 우리가 보노보와 침팬지에게서 갈라져 나온 이래 지금까지 약 25만 세대를 거쳐왔지만 세균은 그 정도 세대를 거치는데 불과 9년이면 충분하다. 기생충은 이처럼 빠른 세대 교체와 함께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숙주동물도 이에 맞춰 방어 능력을 변화시켜야 한다. 기생충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의 면역계는 늘 변해야 한다.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레드퀸 가설이라 부르는데 그 명칭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퀸이 앨리스에게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면 있는 힘을 다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사람이나 동물 모두 달리기는 유성생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섹스가 생겨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왜 우리가 섹스를 그렇게 자주 하는가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보다 훨씬 적은 횟수의 섹스로도 충분히 생식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가톨릭 교회에서 섹스는 오로지 생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섹스의 즐거움은 이러한 견해에 의문을 품게 한다. 만약 섹스의 유일한 목적이 생식이라면 섹스가 그렇게 즐거워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야채를 대하듯 섹스를 대할 수도 있다. 즉 주위에서 좋은 것이라고 적극 권장하지만 썩 내키지는 않는 것 말이다. 물론 자연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성감대로 알려진 부위에 널려 있는 수많은 신경 말단, 예를 들어 좁은 크리토리스 한 군데에만 8천여 개가 집중되어 있는 신경 말단은 뇌의 즐거움 중추로 직접 연결돼 있어 우리 몸은 성욕과 성적 만족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사람들이 섹스에 탐닉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생식이 아니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이다. 가까운 친척 중 한 종이 최소한 우리만큼 잘 발달된 생식기를 가졌고 불필요한 성행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열중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자 우리가 관찰하는 가까운 친척 3종에서 섹스를 밝히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으로 부각되었다. 침팬지는 예외이다. 침팬지의 성생활은 인간이나 보노보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야생에서뿐만 아니라 동물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면적의 공간에서 똑같은 먹이를 먹고 똑같은 수의 짝짓기 상대와 함께 사는 사육 상태의 침팬지와 보노보를 비교해보면 보노보는 평균 1.5시간마다 한 번씩 섹스를 하고 7시간마다 한 번씩 섹스를 하는 침팬지보다 섹스 상대도 훨씬 다양하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보노보는 이처럼 침팬지보다 성욕이 훨씬 더 넘친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당장 우리 앞에 던져진 질문, 왜 사람과 보노보는 그렇게 섹스에 탐닉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한다. 왜 우리는 가끔 난자를 수정시키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파트너와 섹스를 하고 싶은 충동을 타고날까? 독자들은 자신의 성적 취향이 이보다 덜 다양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자신을 하나의 종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개 중에는 이성애를 하는 사람도 있으며 게이도 일부 있고 다양한 파트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분류는 임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섹스 연구 선구자인 알프레드 킨지는 인간의 성적 취향을 부드러운 연속체 위에 늘어놓으면서 세상은 흑백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만 지닌 독특한 특징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킨지의 견해는 비교 문화 연구에도 확인되었는데 섹스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문화에서는 동성애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심지어 장려하기까지 했다. 동성애 하면 고대 그리스인이 떠오르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란다 부족도 성인 남성이 여성과 결혼할 때까지 성생활을 위해 소년을 데리고 산다. 또한 여성들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서로의 크리토리스를 비빈다. 뉴기니에 사는 케라키족의 모든 소년은 사춘기 의식의 일부로 남성과 성교를 한다. 어떤 문화에서는 소년이 정액을 삼키기 위해 나이 많은 남성과 오럴 섹스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남성의 강한 힘을 얻는다고 믿는 것 같다. 이러한 문화들과 동성애, 특히 남성들 간의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문화를 비교해보라. 이성애를 하는 남성은 동성애자로 오해받는 걸 끔찍하게 싫어한다. 이러한 사회적 불관용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조각내어 그중 일부만 선택한다. 그 밑바닥에는 취향이 전혀 없는 개인을 포함해 광범위한 취향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부분은 체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중요하죠. 자꾸 떨어지는데. 에이구. 사회적 불관용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조각내어 그중 일부만 선택한다. 그 밑바닥에는 취향이 전혀 없는 개인을 포함해 광범위한 취향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불관용. 우리 문명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문명의 도그마 같은 것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소수자에게도 손가락질 대신에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지금 좀 정신이 좀 없습니다. 지금 약 기운에 좀 취해가지고 죽겠네. 지금 약 기운 취해가지고 이게. 그래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동성애가 왜 생겨났을까 하는 보편적인 질문이 초점에서 벗어난 것일 수도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동성애자는 생식을 하지 못하므로 벌써 오래전에 멸명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분류 관행을 수용할 경우에만 수수께끼로 보인다. 공표된 성적 취향이 단순한 근사치에 불과하다면 어쩔 것인가? 우리가 세뇌되어 양자택일적 사고에 물들어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또 동성애자는 생식을 할 수 없다는 전제는 어떤가? 정말로 그럴까? 동성애자도 생식 능력이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동성애자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결혼을 한다. 현재 많은 게이 부부가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멸종가설은 또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유전적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성적 취향이 어느 정도 근원적이라는 건 사실이다. 즉 성적 취향은 선천적이거나 최소한 인생의 초기에 발달한다. 하지만 게이 유전자에 대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체계적인 유전적 차이는 없다. 성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동성애에 끌리는 호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동성애에 대한 호감은 누구나 어느 정도 느낀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동성 간의 호감이 이성에 끌리는 감정을 방해하지 않는 한 동성 간의 호감은 진화 과정에서 아무런 장애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사교적인 매력과 성적인 매력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다는 개념을 덧붙여 생각해보자.
즉 동성 간의 호감은 성적인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잠재성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노출된다. 예를 들어 기숙학교나 교도소, 여자수도원, 배에서는 이성 간의 섹스를 오랫동안 볼 수 없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동성 간의 호감이 종종 성적인 것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상황이 달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 남자들이 술을 지나치게 마셨을 때처럼 자제력을 상실했을 경우 갑자기 서로 목을 붙잡고 늘어진다. 물론 겉보기에 성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매력도 성적인 면이 있다는 물론 겉보기에 성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매력도 성적인 면이 있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프로이트는 이미 오래전에 이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는 섹스를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작은 상자 속에 꾹꾹 눌러놓고 뚜껑을 덮어두지만 그것은 시도 때도 없이 빠져나와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 섞인다.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생식을 방해하지 않는 한 진화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동성에 대한 매력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하자. 즉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측면에 그치고 소수에게만 성적인 측면이 나타난다고 하자. 이러한 소수의 수는 아주 적다. 킨지는 전체 인구 중 10%가 동성애자라고 평가했지만 이것은 크게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이보다 절반 미만의 수치가 나온다. 이러한 소수 집단 중에서도 동성애 성향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이성과 섹스를 하지 못하고 따라서 생식도 불가능한 더 특별한 소수 집단이 있다. 1990년대에 미국과 영국에는 성행위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무작위 표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 배타적인 동성애자의 수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극소수 집단만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유전자는 어떻게 전달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러한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게다가 생식 능력이 있는 나머지 99%는 동성애에 대한 호감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물려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동성애는 구유전의 부산물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부산물은 일부 보수주의자가 희망적인 생각에서 이름 붙인 생활 방식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일부 개인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인 셈이다. 어떤 문화에서는 그러한 성향을 드러내놓고 표출할 수 있는 반면 꼭꼭 숨기며 살아가야 하는 문화도 있다. 문화가 전혀 없는 사회는 없다. 따라서 문화적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의 순수한 인간 본성은 영원히 찾고자 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는 성배와 같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보노보가 있다. 이 유인원은 성적인 금지나 억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보노보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라는 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섹슈얼리티를 풍부하게 표출한다. 그렇다고 해서 보노보가 털없는 인간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별개의 종이라는 건 명백하다. 킨지는 이성애와 동성애 경향을 0에서 6가지의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인간은 이성애의 끝편 가까이에 위치하지만 보노보는 딱 중간인 3에 위치하는 양성애자로 보인다. 보노보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아무하고나 섹스를 한다. 우리가 아는 한 이성애만 하거나 동성애만 하는 보노보는 하나도 없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에 관한 이러한 소식이 발표되고 나서
K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된 한 토론이 나의 관심을 끌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이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해준다고 주장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원시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고 불만스럽게 여겼다. 자연스러운 것은 좋게 들리지만 원시적인 것은 나쁘게 들리기 때문이다. 논쟁의 초점은 게이 공동체가 보노보의 성향에 기뻐해야 하느냐 슬퍼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보노보는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원시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생물학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길 제안했다. 즉, 더 오래된 조상의 형태라는 뜻으로 해석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성애가 동성애보다 분명히 더 원시적이다. 처음에 유성생식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양성과 성욕이 생겨났다. 이러한 성욕이 처음에 유성생식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양성과 성욕이 생겨났다. 이러한 성욕이 동성애 관계를 본다면 다른 형태로 변질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동성 간의 섹스는 인간과 보노보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원숭이들은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 동성 위에 올라타거나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엉덩이를 내민다. 짧은 꼬리 원숭이의 경우 암컷끼리 마치 이성의 짝인 것처럼 어울려 지내면서 종종 한 암컷이 다른 암컷 위에 올라탄다. 서로의 뒤로 올라타는 수컷끼리에서부터 서로 목을 밟는 길인 백조의 인사의식, 고래의 애무에 이르기까지 동물계에서 일어나는 동성 간의 섹스 사례는 번번이 목격되고 기록되었다. 그러나 일부 동물이 이러한 행동을 보편적으로 보이는 시기를 거친다 해도 나는 동성애라는 단어의 사용을 피한다. 그 단어가 그러한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에게 배타적인 동성애 경향은 드물거나 아예 볼 수 없다. 보노보는 가끔 게이 동물로 비춰지곤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에 보노보가 생겨났을 것이다. 동성애라는 용어를 단순히 그러한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보노보가 동성애적인 섹스를 자주 한다는 건 사실이다. 암컷들도 늘 서로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한다. 사실 그들의 지지러빙은 사회에서의 정치적 접착제 역할로서 암컷 간의 유대를 돈독하게 하는 행동의 일부이다. 암컷에 비하면 그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수컷들끼리도 정기적으로 성행위를 나눈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 보노보를 게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나는 동성하고만 섹스하는 보노보는 단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다. 대신에 그들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나은교를 벌이는 양성애자이다. 보노보의 섹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우발적으로 일어나며 그것이 사회생활과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거나 어깨를 두드리면서 손을 사용하는 반면 보노보는 성기로 인사를 한다. 샌디에이고 북동쪽에 위치한 야생동물 공원에서 일어난 장면을 살펴보자. 사육사들과 내가 보노보에게 서로 나누어 먹으라고 음식물을 주는 동안 촬영팀은 야자나무가 들어선 널찍한 초원에서 그들의 식사 예절을 촬영했다. 다 자란 근육질의 수컷 아킬리가 있었지만 무리를 지배한 보노보는 당시 21세의 로레타였다. 이들은 평소 늘 하던 대로 행동했다. 즉 먹이를 둘러싼 긴장을 섹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노보가 아주 좋아하는 커다란 생강잎 뭉치를 던져주자 노레타가 획 낚아챘다. 잠시 후 노레타는 아킬리에게 그 먹이를 조금 나누어 주었지만 더 젊은 암컷인 르노어는 망설이며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로레타가 아니라 그 전부터 왠지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킬리 때문이었다.
르노어는 아킬리를 계속 지켜보면서 멀리서 여러 차례 생식기를 내보였다. 그런데도 아킬리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가까이 다가가 부풀어 오른 생식기를 어깨에 대고 문질렀고 아킬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행동 뒤에 르노어는 무리에 합류할 수 있었고 먹이는 여전히 노레타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먹이를 먹었다. 무리 중에서 사춘기에 해당하는 메릴린은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있었다. 메릴린은 아킬리를 좋아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성적으로 자주 유혹했다. 메릴린은 풀장에서 입술을 물속에 담근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며 한동안 놀았다. 이렇게 스스로 어느 정도 흥분한 다음에 아킬리의 팔을 붙잡고 물속에서 교미를 하자고 끌어당겼다. 아킬리는 여러 차례 거기에 응했지만 메릴린과 음식 사이에서 고민하는 기색을 보였다. 메릴린이 왜 무릎 깊이의 물속에서 섹스를 원하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메릴린은 물을 패티시로 여기는지도 모른다. 보노보에게서는 변태적인 행위도 보기 드문 것이 아니다. 한편 로레타는 르노어의 새끼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새끼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로레타는 손가락으로 새끼의 생식기를 자극했다. 한 번은 배와 배를 맞대고 포옹했는데 그러면서 로레타는 수컷처럼 여러 차례 자신의 골반을 새끼의 몸에다 대고 쑤시는 동작을 했다. 또 한 번은 르노어가 손으로 로레타의 성기를 자극하다가 받으라고 하는 듯한 동작으로 새끼를 로레타 쪽으로 밀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보노보가 섹스를 위해 섹스를 이용하는 사례, 가로 열고 아킬리와 메릴린 사례와 관계 개선을 위해 섹스를 이용하는 사례, 가로 열고 르노와 아킬리 가로 닫고 호감의 표시를 위해 섹스를 이용하는 사례, 가로 열고 로레타와 새끼를 관찰했다. 우리는 보통 섹스를 생식빛 성욕과 연관시키지만 보노보 사회에서는 섹스가 그 밖에도 온갖 종류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만족이 항상 그 목적은 아니며 생식은 그 기능 중 하나에 불과하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어서 카마수트라 동물 영장류 이래가지고 쭉 읽어보면서도 자극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오히려 섹스가 드라이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러면 또 이제 우리 문화에 우리 사회의 규칙과 또 이제 상반되는 갈등이 생겨나는 건데요. 이 보노보들이 하는 짓을 인간 사회에 고스란히 했다간 철창에 들어가거나 정신병원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겠죠. 네.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다. 보노보는 보노보다. 그렇지만 그 생물학적인 섹스라는 것의 생물학적인 뭐랄까 의미는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통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문명이 그것을 딱 절제시키고 있는 것이죠. 절제시키고 있는 게 우리 문명의 아주 큰 특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명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절제가 불만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